자, 23년도 제2회 정기기사 2차 실기시험 문제 풀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궁금한 게 없어요. 요번처럼 이렇게 이 문제 어때요? 저 문제 어떻게 되나요? 배점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당락 가능할까요? 합격 가능할까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던데 요번에는 없었어요. 요번에는 아주 평이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이번에 합격한 것 같습니다. 요번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러는데 요번에는 그냥 다 합격할 것 같다고 정말 우리 승진이까지 붙을 것 같으니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이 우열이는 어렵게 봤지만 요번 시험을 계기로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담당하고 있는 테이블 스펙, 기사단답, 예비 전환 세 과목에 대해서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한 문제 빼고는 거의 대부분 우리가 다뤄봤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기본 문제였기 때문에 뭐 처음 배워서 당황했다, 처음 보는 문제여갖고 놀랬다 이런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하던 대로만 해줬다면 충분히 원하는 점수 다 쟁취했으리라 믿어보겠습니다. 혹여 또 어디서 뭐 요즘은 테이블 스펙이 뭐 출제가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테이블 스펙도 당해 요번 2회 산업기사에서는 표로 나오는 문제 14점짜리 제가 수업 중에 요거 좀 잘 해놔라, 요거 점수 클 것이다 라고 했던 문제가 산업기사에 출제됐고, 기사에서는 표 문제는 아니지만 테이블 스펙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테이블 스펙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경향입니다. 그분이 경향을 잘못 짚고 말씀하신 거로 봐지고 수강생들은 아니면 전달이 잘못됐겠지. 수강생들은 현혹되지 마시고 모든 과목 기본형 가지고 꾸준하게 하신다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아마 이 동영상 보신 분들은 앞으로의 실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자신감을 갖고 이런 기본형은 다 때려잡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한번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1차 필기일 때 회로라는 과목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필기하고는 좀 다른 얘기라서 우리 2차 실기니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다행히도 배점이 높지는 않았기 때문에 잘 듣고 풀이를 하셨으면 됩니다. 자,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평형 삼상회로에 그림과 같이 접속된 전압계, 여기 전압계가 나와 있습니다. 전압계를 보니까 성간전압이 되겠네요. VAB를 얘기하고 있고요. 얘는 성간전압을 얘기하고 있다. 이 값은 220V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이 전류계를 보겠습니다. 전류계의 지시값은 우리는 A라고 해도 되고요. 뭐 IL로 써도 되고요. IP로 써도 되고요. 왜? 와류, 전류기 때문에 일정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결선이 나오면 무조건 외쳐. 델타 나오면 대라. Y결선 나오면 와류, 전류끼리 일정합니다. 좀 이따 이제 풀이해 드리겠지만 P는 I자승 R도 있고 R분의 V제곱도 있지만 결선이 Y결선인 관계로 일정한 전류를 통해서 전력값을 구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I자승 R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전류값도 얼마라고 주어져 있습니까? 20A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이 전력계가 있네요. 단상 전력계를 가지고 뭐 유효 전력량계라고 해도 되고요. 단상 전력계를 가지고 삼상의 출력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이 문제의 요지가 됩니다.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대 가지고 3상짜리를 측정하겠다. 그래서 한 상의 측정값이 2kW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고 나서 다음 물음에 답하라. 첫 번째 문제, 여기 임피던스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몇 킬로와트냐라고 했는데 얘도 Z고 얘도 Z고 얘도 Z잖아, 그지? 따라서 얘는 삼상에서의 출력, 삼상 출력, 삼상 유효 전력을 구해달라는 문제 출제자의 의도예요. 공학도가 냈기 때문에 약간 국어에 약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P1으로 써도 되고요. 또는 뭐 W1으로 제가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단상 전력계를 얘기합니다. 단상 전력계의 값이 2kW라고 분명히 주어져 있고, 지금 질문은 삼상 출력을 물어보고 있다. 이걸 일단 W1이라고 했는데 W1에 몇 배가 될 것이냐? 곱하기 3을 하시게 되면 바로 삼상 출력이 되는 거야. 한 대짜리를 측정한 후에 3개니까 3개, 3을 곱해서 측정하겠다.
기술사 같으면 답안이 2페이지 이상 넘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벡터도도 그리고 이런저런 기본적인 얘기, 많은 얘기를 끄집어내야 되지만 기사에선 그렇지가 않다. 이건 계산 단답형이기 때문에 그런 걸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측정값에 3배가 뜨는지도 알고 있니? 그 얘기였던 겁니다. 따라서 얘는 6kW라고 하는 삼상 출력값을 얻어낼 수가 있더라. 이런 답안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었니? 라는 얘기로 해서 6kW 답안 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1번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을 보니까 부하의 임피던스 Z를 복소수로 나타내라. 요즘 아주 그냥 트렌드죠, 트렌드. 그래서 임피던스를 복소수로 표현해라.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벡터 표현을 해달라 그 얘기하는 거야. 크기는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임피던스의 크기를 구해봐. 그러면 크기는 어떻게 구해? Z는 I분의 2라고 쓸게. 2, I분의 2. 여기서 2라고 쓴 이유는 뭘까? 예. 이 전류는 상전류로서 한 상의 임피던스를 얘기하는 거니까 한 상의 전류와 한 상의 전압을 얘기하려 하는 거야. 내가 필기 때 얘기했다면 I는 뭐라고 얘기했어서 P는 P를 부른다 이런 얘기했잖아, 그지? 그래서 I는 상전류, 전압도 상전압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게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 그래서 I는 주어졌습니다. 얼마라고? 20이라고. 그 다음에 전압, 저기 나와 있는 전압은 선간전압이야. 우리는 상전압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와류, 전류는 같고 전압은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뭐가 더 커? 선이 더 컸잖아, 그지? 대답을 해야 돼. 그래야 익히지, 그지? 따라서 루트 3분의 220이었다. 따라서 루트 3분의 11 하고 나왔다. 그 얘기야. 이건 임피던스의 크기야. 근데 복소수로 표현하잖아. 그럼 우리가 임피던스 표현은 R 프라마이나 J 리액턴스가 됩니다. 근데 어떤 부하라고 얘기 안 한다면 우리 일반 부하는 무슨 부하였어? 직렬 유도 부하라고 했잖아. 이건 유도 부하야. 따라서 R 플러스 J 유도 리액턴스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R 값을 구하고 임피던스는 구해져 있고 여러분들은 리액턴스를 이제 R 값을 구한 후에 한번 리액턴스까지 구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R값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구할 거냐? 아까 했던 W 왕값 구한 거 있었잖아, 그지? W 우리 출력 구하는 공식이 바로 I 자승 R로 구하겠다 그 얘기하는 거야. 여기선 R분의 V가 안 되지. 여기선 직렬이니까 전류 일정, Y결선이니까 전류 일정 이걸로 나갔어야지. 그래서 I는 20의 제곱이고요. R값은 주어지지 않았고 출력값은 아까 2kW, 2000W 하고 나와 있던 거야. 따라서 R값을 구해봐 그러면 20의 제곱분의 400분의 2000 해갖고 5ohm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었다. 이것도 구한 거야. 이것도 5ohm이라고 나온 거야. 임피던스 값도 알고 있고. 그러면 요 놈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따라서 우리 임피던스 크기는 어떻게 구해서? 루트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 이렇게 했었잖아. 그러면 리액턴스 구해봐. 그러면 리액턴스는 루트 임피던스의 제곱 마이너스 실수의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대입합니다. 루트 얼마 나왔어? 루트 3분의 12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했더니 뭐 3.92 하고 이렇게 나오더라. 그걸 가지고 복소수 표현인 여기다 대입해서 얘가 3.92 이렇게 나온 풀이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다. 내 얘기 들려야 돼. 다시 한번 지우면서 한 방에 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는 임피던스를 복수수로 표현하래. 그래서 R과 리액탄스를 알아내야 되는 거야. 임피던스 전체의 크기를 알아낼 수가 있었어. P는 P를 부른다. I분의 2. 상전압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I는 20이고요. 2는 루트 3으로 나눴어야지. 그래서 루트 3분의 11. 그러면 임피던스라고 하는 놈은 R값이 필요한 거야. 그지? 그래서 한 상의 전력 W1, P는 I 자승 R. I는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R은 20의 제곱분의 2000 해갖고 5ohm이 나온 겁니다. 나왔네요. 그럼 임피던스도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리액턴스는 루트 임피던스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 해주니까 3.92.
따라서 R 플러스 J 리액턴스, 유도성이라서 플러스 J였던 거. 이건 기본이지, 그치? 그래서 O 플러스 J 3.92 오음이라고 하는 복소수 표현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었다는 이런 문제가 4점으로.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약간 복소수가 약해요, 그죠? 그래서 복소수가 약간 약하시고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 약하셨던 분들은 허걱하셨겠지만 천만다행으로 산업인력공단의 배려로 인해서 4점이었기 때문에 큰 데미지가 오지는 않았다라는 걸 위안 삼아 우리는 넘어갑니다. 다음은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넘어가니까 별육 얘기네요. 50대 5인 별육이 2대를 그림과 같이 접속했습니다. 무슨 접속입니까? 교차 접속. 해서 우리 이 문제가 어디서 나와서느냐? 우리 교재 기사 단답 47페이지에 문제 33번하고 똑같이 나온 문제가 되겠습니다. 교재에서는 이제 100대 5가 주어졌고 여기서는 50대 5가 주어졌네요. 자, 별육이 2대를 그림과 같이 교차 접속하였네요. 교차 접속. 전류계의 지시값은 2A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 1차 전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I1을 물어보고 있는데 I1을 바로 구할 수 없었잖아, 그지? 그래서 주어진 전류계의 지시값을 이용할게요. 전류계의 지시값 구하는 방법은 2차 전류에다가 루트 3, 요것 좀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강조했었어, 그지? 루트 3 하나만 더 해주면 되는데 뭐, 그지? 그래서 I2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I1에다가 I2가 커, I1이 커. 당연히 I2가 작고 I1이 크지, 그지? 그래서 I2를 구하고 싶다면 I1에다가 뭘 해줬어? CTB의 역수를 곱했지. 그리고 잊지 마라 뭐 루트 3하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 다 주어졌고요. 이제 I1만 구하면 되겠네. 그래서 I1을 구해봅니다. I1을 구합니다. 넘어갑니다. 루트 3분의 A 곱하기 CTB 수를 크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루트 3분의 2에다가 CTB는 5분의 50 하고 나왔던 거죠. 그래서 루트 3분의 20 해갖고 11.547 하고 나왔던 거 11.547 암페어. 따라서 반올림해서 11.55 암페어라는 값이 나온 문제. 워낙 기본형이어갖고 여러분들도 아마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이럴 땐 또 배점이 4점인 게 아까워요, 그죠? 이럴 때 한 5점, 6점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전류계의 지시값은 I2에다가 루트 3을 곱해라. 요거 제발 잊지 마라. 얘기했던 거. 그래서 I1에 CTB의 역수로서 I2를 구하고 나 루트 3을 곱할 것이다. I1을 물어봤기 때문에 I1 놔두고 다 넘긴다면 이런 식의 수식 전개에 의해서 11.547, 11.55 암페어라는 값으로 3번 똑같이 나온 문제가 있었고요. 다음엔 8번으로 넘어가나요? 6번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6번은 기사단답 99페이지 본학원 교재, 제1정기학원 교재 얘기합니다. 99페이지 문제 90번하고 거의 똑같은 숫자만 약간 바꾼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고마워하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배점은 7점. 엄청난 배점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7점 다 얻었으리라 믿겠습니다. 자, 전동기 부하의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병렬로 컨덴서를 설치했습니다. 역률을 90%로 개선해서 그걸 유지하려고 합니다. 다음 물음에 더해달라. 중요한 거 나왔네. 컨덴서는 무슨 결선? 델타 결선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 문제에서 제가 강조했던 게 있어. 일단 결선, 첫 번째 결선 강조했었지. 대략 전압끼리 같다. 그래서 3오메가-C 2의 제곱이든 3오메가-C V의 제곱이든 같은 값이다라고 말했었지. 성과 상은 같다. 대답. 또 하나가 뭐였냐? 단위 환산을 못해요 이제. 그래서 10의 구승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몰라서 엄한 수치 집어넣고 그래서 그 신경 좀 써라 라고 말했던 거 기억하나요? 네, 기억해야 됩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압 380, 전동기의 출력 7.5, 역률 80. 역률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때 컨덴서의 용량 KVA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QC의 용량 구해달라. 그래서 P에다가 P는 항상 단위가 뭐라 그랬지? 킬로와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다가 탄젠트 1 그냥 쓸게.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
개선 전 역률의 값이었어요. 마이너스 개선 후 코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2. 수치는 다 주어져 있습니다. B값 7.5 주어져 있고요. 코사인은 얼마? 0.8. 얘가 0.8이니까 얘는 당연히 0.6. 여기는 90%니까 0.9. 그러면 여기는 루트 1 마이너스 0.9의 제곱 해갖고 Q값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계산해 줬더니 1.992 따라서 1.99 kVA라는 값이 나오게 되었다는, 아이고 너무 평이해서 감사합니다. 그죠? 요게 1번이었고요. 요번엔 2번. 1번에서 구한 컨덴서 용량을 구성하기 위하여 한 상에 필요한 컨덴서의 정전 용량 마이크로패럿. 위에 거 구한 거 kVA였어. 그지? 요거는 마이크로기 때문에 없애는 놈 10의 플러스 6승, 여기는 10의 3승. 그래서 10의 9승이 된다는 걸 기억했어야 되고, 대랍 전압이 같기 때문에 Q 델타는 3오메가-C 2의 제곱이나 3오메가-C V의 제곱이나 E나 V가 어떻다? 같다. 성가상이 같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넘어갑니다. 우리 물어본 건 C값을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오메가 2파이 F 풀어헤친 다음에 C만 놔두고 다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C는 3 곱하기 2파이 F V의 제곱분의 Q 델타, 아까 구했던 1.99 얘기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2파이 곱하기 주파수 60에다가 전압 380V 앞 문제에서 1번에서 주어진 거 380의 제곱분의 1.99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마이크로였기 때문에 10의 플러스 6승, 그래서 합쳐서 플러스 9승 나왔던 거 제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했던 그 얘기. 그래서 12.185라고 하는 놈이 나오게 되었다. 답은 12.19 마이크로패럿 이라고 나온 100.7점짜리 아주 따끈따끈하고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외쳐야 됐었을 문제가 교재에서 배운 내용 그대로 출제가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6번이었고요. 다음은 7번. 7번은 바로 테이블 스펙 문제고요. 테이블 스펙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11번하고 똑같은데 교재에선 전류 감소 계수라고 해서 1.1이 있었는데 여기는 아예 그것도 빼줬어. 너 헷갈릴까 봐. 얼마나 고마운 얘기야. 자, 주어졌습니다. L값 주어져 있고요. 여기에 용량 주어져 있습니다. 전동기에 출력이 나와 있기는 한데 전류주 구하라고 주는 건데 전류를 지가 줬어요. 그래서 이건 의미가 없고요. 전압강화 주어져 있습니다. 전선의 굵기 단면적을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전류 I가 주어져 있고요. 삼상 3선식 회로다라고 우리는 말 안 해도 아는데 하여튼 애매모호하지 않게 내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우리 단면적 A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형태 불러주세요. 1002분의 LI. 삼상 3선식은 몇 번째 칸이었어? 두 번째 칸. 두 번째 칸의 숫자는 얼마였지? 30.8 하고 나왔던 거 기억하죠? 전압강화 5V 주어져 있고요. 긍장 50m 주어져 있고요. 전류 75A 주어져 있고요. 여기에 뭐 전류 감소 계수 있었으면 곱하는 건데 이번에는 여기에선 뺐고요. 아예. 그래서 계산을 해주니 23.1 스퀘어. 단면적 무조건 스퀘어잖아. 그래서 우리는 공칭으로 적었어야 돼. 이거 반올림하고 이러는 거 아니다. 그래서 25 스퀘어라는 값이 나오는 문제가 4점으로 출제가 됐네요. 그거 한번 또 봐주시고 다음에 8번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슷한 문제가 있긴 했고 내용에도 있는 내용인데 제가 관원도 문제 찾아서 요게 한번 나올 때가 됐다, 냄새가 난다 해서 제가 추가 문제 8개 정도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렇게 똑같이 나왔습니다. 문제로 해서 추가 문제로 냈던 거 기억해 줘야 돼. 뭐 이제 24년도 25년도에 배우시는 분들은 요게 이제 교재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내용에는 정리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에 피레기를 설치해야 되는지, 이거는 이제 예전에는 권고사항인데 이제는 의무규정이야. 의무규정. 무조건. 그래서 발전소로부터 여기 뭐 변전소 있다 그랬잖아. 그지? 인출구, 들어오고 입출구 다 따져줘야 돼. 그리고 나서 여기 전보선대 있다고 했고 여기에 우리 건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기는 땅이고 지중선로도 연결되어 있고 변압기도 있잖아. 그림까지 다 그려드리면서 제가 설명했었던 그 내용. 첫 번째, 발전소 또는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 인입구 및 인출구.
인입 출구 얘기했던 거. 어디에 접속하는 특구압 가공 전선로. 여기는 특구압 가공 전선로지. 접속하는 어떤 거 배전용 변압기에 고압 및 특구압, 특별고압 측 고압, 특고압 가공 전선로로부터 공급받는 어디에 수용장소의 인입구, 수용장소. 우리 전부 여기 보면은 전력량계 있다 그랬잖아. 두꺼비집. 그 얘기. 가공 전선로와 누가 지중 전선로가 접속되는 곳이라고까지 말하면서 이런 곳에다가 피레기를 달아준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죠? 그림까지 제가 뭐 그리는 그림까지 그려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던 문제 8번 우리 추가 문제에서 똑같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이번에 9번으로 넘어가서 9번 문제는 기사 단답 127페이지 문제 124번 하고 숫자 조금 틀리고 나머지 똑같이 냈던 문제입니다. 뭐 기본형이야. 이건 뭐 우리 학원만이 아니라 어디나 이런 걸 설명 안 할 때는 없어. 기본형으로 전달을 얼마나 잘했느냐가 관건이지. 어려운 걸 쉽게 강의하는 게 전문가다라고 했잖아. 그게 나라고 얘기했잖아. 딴 데 쳐다보면 죽었잖아, 그지? 집중 안 하고 내 얘기 안 들으면 죽죠, 그건. 배우러 왔으면 배워야지. 네가 갑질을 하려들어? 선생한테 갑질하는 놈이 그게 사람이냐, 이 새끼야, 사람이냐. 그냥 잘 들어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A 수용가와 B 수용가가 나와 있고요. 전체 두 놈의 각각 설비 용량은 10kW. 항상 수용률이 됐든 부하율이 됐든 킬로와트분의 킬로와트 꼴이 돼야 된다 그랬어. 공식 다 알고 있으니까 공식 그대로 교재에서 워낙 많이 해봤으니까 그죠? 그래서 A, B 수용가에 먼저 수용률을 계산해 달래. 뭐 수용률을 구하는 방법은 공식이 모여서 설체서에서 위에는 제대 전력이요 밑에는 설비 용량이라고 했잖아. 여기에 유리니까 곱하기 100 해주면 됐던 거. A 수용가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여기 설비 용량은 10이 되고 최대는 얼마 쓰고 있니? 8kg 쓰고 있네. 그래서 10분의 8 곱하기 100 해서 80% 수용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B 수용가 같은 경우에도 전체 설비 용량은 10분의 여기는 얼마 쓰고 있어? 6kg. 10분의 6 곱하기 100, 60%라는 답이 나오면 되는 1번.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배점이 5점인 게 이상해요. 그죠? 6점이면 6점이고 다 맞추면 1점 줘서 7점 이러면 얘기가 더 합리적인데 5점이라고 했습니다. 5점. 이번엔 2번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2번 당연히 부하율이 되겠지. 그래서 부하율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어떻게 돼 있어서 부, 평, 제 위에는 평균 전력 밑에는 최대 전력이라고 했던 거. 곱하기 100인데 잠깐 생략할게. 평균 전력을 그냥 주는 경우는 없다, 그지? 그래서 얘는 어떤 거랑 같은 거에서 시간분의 사용 전력량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아싸리 시간은 아예 밑으로 내리고 시작하자. 그 다음에 사용 전력량은 여기에 면적을 말하는 것이다. 네 편한 대로 계산해라. 하나하나 계산해도 되고 같은 크기 해도 되고 모두 6시간이니까 6시간 묶어놓고 여기 있는 것들 합해줘도 되고 그건 알지? 그래서 그렇게 어느 것이든 네가 편한 대로 한 가지 방법을 정했으면 그걸로만 계속 몰입하라 그랬어. 요번엔 이거 저번엔 저거 이러지 말고. 자, 그래서 먼저 부하율 구해보겠습니다. A 수용가 구해보면 최대가 얼마입니까? 8 곱하기 시간 24시간 은혜 2가 여기 6시간 두 개 있네. 그죠? 그래서 6시간 12시간 그래서 2 곱하기 12시간 플러스 6 곱하기 6시간 플러스 8 곱하기 6시간 곱하기 100 했더니 56.25. B 수용가도 구해보겠습니다. B 수용가는 최대 6 곱하기 24 분의 2 곱하기 몇 군데 있어? 두 군데. 한 군데는 6시간이니까 12시간 되겠네. 2 곱하기 12시간 플러스 6 곱하기 6시간 플러스 여기 4kg가 6시간 4 곱하기 6 곱하기 100 했더니 58.33% 하고 답란에 적어주시면 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부등률 당연히 나오겠지. 요거는 아주 괜찮은 문제예요. 세 가지를 한 번에 다 물어본. 그래서 100점을 더 줬어야 될 거 아니야. 5점이 뭐야 이 새끼야.
그냥. 세 번째 질문은 부등률을 물어보네. 부등률의 공식은 개체합, 합체라고 했잖아. 그래서 개체합, 합체. 그래서 개체합은 각각의 최대의 합이야. 그 다음에 합체는 동시간대야, 동시간대. 개체합은 각각 시간은 상관없어. 지가 제일 많이 쓰는 거, 지가 제일 많이 쓰는 거를 합하면 되는데, 밑에 쓰여질 합체는 같은 시간대에 최대 쓴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우리 여기는 아닐 거고, 그지? 6시에서 12시 사이에 여기가 6 나왔고요. 6시에서 12시 사이에 여기가 6 나왔네. 그럼 두 개 합치면 12, 12kg가 나오네. 이번에는 혹시 모르니까 12시에서 18시 얼마 나왔어? 8. 12시에서 18시 2 합하니까 10.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네. 이 시간대가 아니라 여기 6시에서 12시 시간대가 합체가 되겠네. 그래서 부등률 구해라 그러면 여기 곱하기 100 없다. 그래서 두 놈의 합 같은 시간대 6시에서 12시에 쓰여진 66 해서 12. 문해. 각각은 개별이야. 시간하고 상관없어. 동시간대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는 8, 여기서는 6. 그래서 8 플러스 6 해서 1.166는 부등률이 나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요 두 개 위치 바꾸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바로 변압계 용량이 되겠지. 변압계 용량. 부등률로서 최대 전력의 합. 물론 우리는 합성 수용 전력이라고 했었지. 수용률을 적용할 거니까 다음 문제에서 얘기하죠. 다음 문제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자. 이번에는 11번으로 가서요. 11번 같은 경우에는 기사 단답 125페이지 122번과 똑같은데 요 그림이 우리 교재에는 안 주어졌던 건데 여기서는 이렇게 주어졌네. 대신 내가 수업 시간에 요 그림을 그려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군과 B군이 있고요. A군의 설비 용량은 50kW에 역률이 1. 감사합니다. 둘 다 역률이 1 주어졌어. 역률이 왜 1이 좋은지 알게 돼요. 수용률 나와 있고요. A군 자체의 부등률, 그 다음에 B군 자체의 부등률, 그 다음에 그거끼리의 부등률이 또 이렇게 1.3. 그래서 이 1.3이라는 얘기는 위에 있는 주 변압기의 용량을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부등률은 커야 된다니까. 그래야 변압기 용량을 낮출 수가 있잖아. 그죠? 동시간대에 많이 쓰지 마라 그 얘기야. 시간 분산해서 활용해라. 그런 내용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먼저 A 수용가의 변압기 용량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등률 구한 거랑 똑같다 그랬잖아. 그래서 개체합, 합체가 나오는 거예요. 합체는 kVA인 거야. 근데 여기에 설비 용량은 다 킬로와트잖아. 그래서 역률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역률이 1이기 때문에 깜빡했어도 상관이 없다 그 얘기야. 그래서 부등률은 A군만 따지는 거야. 1.2 분의 설비 용량 50 곱하기 수용률 0.6 하고 들어갔던 겁니다. 그랬더니 25 kVA라고 하는 변압기 용량이 나온 거야. A군. 됐어요? 그거 적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B군의 변압기겠네. 그지? B 수용과의 변압기도 따져본다면 자체의 부등률 1.2 역률 1 분의 위에는 30 곱하기 0.5 설비 용량의 수용률 곱한 값을 대입했으면 되겠지. 이렇게 그랬더니 12.5 kVA 변압기를 달아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고압 간선에 걸리는 최대 부하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전체 위에 있는 변압기, 주변압기 용량 구해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전체 부등률인 1.3으로서 A군, B군의 용량 25 곱하기 12.5 했더니 28.846.85 하고 나오겠네요. 킬로와트라고 했으니까 상관이 없어. 왜? 역률이 1이기 때문에 킬로와트를 얘기하든 kV를 얘기하든 논란의 여지가 없게 이번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출제위원들이었다. 아나무인이 아닌 분들이다. 이번에 아주 칭찬합니다. 제가 이번 출제위원들 그동안 맨날 욕만 했었는데 착상 물갈이 했나 봐. 아주 물갈이 잘 됐어. 아주 애매모호한 거 없이 아주 이쁘게 냈습니다. 이걸 킬로와트로 물어봤던 kVA로 물어봤던 여기서는 아무런 논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11번 얘기였고요. 이번엔 13번
항상 우리가 어떤 걸 구해봤었어? 영상분 구해봐, 정상분 구해봐, 역상분 구해봐. 그래서 3분의 1에 IA 플러스 IB 플러스 IC 교재에 두 문제나 들어가 있었잖아. 이거 무조건 나온다라고 바라 했더니 이번에는 이런 대칭분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쓰이는 비대칭분, 불평형 비대칭분인 IA, IB, IC를 물어본 거야. 공식 외웠잖아. 우리 IA의 공식은 뭐야? 3분의 1 안 들어간다고 얘기했고, I0 플러스 I1 플러스 I2라고 얘기했고, IB를 구해라 그러면 I0 플러스 A제곱 I1. 요거 순서 바뀌는 거잖아요. 순서. 플러스 AI2. 우리 승진이는, 여기다 3분의 1 넣었나 봐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다음 IC를 구해봐 그러면 4I0에 플러스 AI1 플러스 A제곱 I2라고 해서 A라는 건 크기는 1의 각은 뭐다? 제곱일 때는 마이너스 120도, 물론 240도 써도 된다고 얘기했고, 이게 A제곱이라고 얘기했고, A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거야? 크기는 1에 플러스 120도라고 해서 계산기 사용법까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바로 그 문제야. 그러니까 너는 이 공식 아니, 얘는 하도 많이 해봤고, 얘를 했다고 해서 얘를 냈더니 틀리는 경우 너무하지 않냐? 우리 승진아, 이 새끼야, 양심이 있으면 얘기 좀 해봐, 이 새끼야. 얘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얘를 물어봤기 때문에 3분의 1이 없으면 얘네들의 위치만 바꿨으면 된다는 거. 그 정도. 역시 또 이렇게 회로 문제가 자꾸 이렇게 나오네요. 그것도 복소수 계산 문제인데 사실은 우린 복소수를 안 풀었어. 우린 계산기가 있잖아, 그지? 계산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 방에 딱 끝냈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IA를 구해봐. 그러면 I0 플러스 I1 플러스 I2. 그래서 있는 거 그대로 쭉 계산기로 눌러주시면 값이 바로 나온다고 얘기했고, 아시겠죠? 뭐 얘를 써도 되고 크기만 적어도 되고 과정이 있으니까 어떤 거든 상관이 없다. 복소수 형태로 표현해도 되고, 알았죠? 어떤 답을 써? 자꾸 왜 질문해? 그렇게 수업 시간에 얘기해 줬는데 자랑하는 거였어? 아유, 내가 좀 이쁘게 다 받아줄 걸 그랬네. 어떤 걸 써도 된다. 알았지? 과정은 알고 있잖아. 식이 틀려. 그건 안 되고. 식이 틀리도 답이 나올 리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식 있고 전개 과정이 있으면 결과는 딱히 어떻게 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거로 내도 상관없어요. 극좌표, 크기, 직각좌표 어느 거로도 표현해도 과정만 있다면 상관없다는 말 한 번 더 했다. 어차피 또 물어볼 테지 뭐. 이번엔 IB도 구해보자. 공식만 알면 돼. I0 플러스 A제곱 I1 플러스 AI2 해가지고 A제곱은 마이너스 120도, A는 플러스 120도였던 것만 대입하면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요렇게 대입할 수 있니? 계산기가 할 거야. 연습 내가 다 시켰잖아. 다 일일이 검사했잖아. 그지? 그래서 요렇게 적어도 되고 직각좌표로 적어도 되고 크기만 적어도 되고 과정만 있다면 아무 상관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IC도 마찬가지 얘기였기 때문에 문제 100점 6점 아주 짭짤한 점수 잘 얻었다라고 보고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공식 이번에는 불평형 비대칭분을 물어봤다. IA, IB, IC를 물어본 것이다. 3분의 1이 없으며 A와 A제곱의 위치가 대칭분과는 반대로 들어갔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는 1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뭐 남았습니까? 마지막 문제 18번 남았나요? 17번. 17번. 17번 나왔고요. 배점은 5점입니다. 짭짤합니다. 교재 내가 이 풀이 해드리면서 내 얘기 잘 들어 라고 하면서 강조했던 문제. 3100, 210인 변압계 용량에 각각 250, 200짜리고요. 각각의 임피던스가 2.7가 3% 주어졌네요. 합성 용량, 그 병렬 합성 용량 구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계산해달라 그랬어? 기억해? 작은 놈, 2.7이 작잖아, 그지?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은 놈부터 시작을 하잖아. 작은 놈 전체를 다 쓰고 플러스 그 다음에 자기 거에다가 작은 놈 거 먼저 다 쓰고 자기 거에다가 곱하기 자기 거분의 남의 거라고 했잖아. 자기 거분의 남의 거라고 이렇게 계산해 달라. 얼마나 말씀드렸어. 이 원래 뭐 비율로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 수식 전개 있고 답 맞으면 된다. 그래서 내가 요 요령 분명히 강조했던 거 기억해 줘야 돼. 그래서 계산해 줬더니 얼마가 나왔대?
430. 그래서 병렬 합성 용량은 430 kVA라는 값이 나오게 되었다는 문제가 우리 교재 기사단답 133페이지 131번과 적중이 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이번에는 18번 배점은 6점. 6점밖에 안 되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10점짜리였으면 온전히 다 날아갈 수도 있는데 역시 회로 이론에 처음에 배우는 우리 직류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논하지 말자. 하여튼 구경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08년인가 02년에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 이렇게 또 나왔네요. 다음 회로에서 저항값 주어져 있습니다. 25. 전압이 주어졌습니다. 순식값으로 주어졌네요. 사인 앞에 있는 값은 항상 무슨 값이다? 최대값. 최대값은 220N2. 그러면 우리 정연파니까 실효값은 얼마가 됩니까? 220이 되겠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변압계 건수비는 1대1입니다. 1대1. 단상 전파 정류 브릿지로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해달라 하고 뭐 조건이 약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기본 조건이니까 신경 쓸 건 없고요. 여기 안에 브릿지 회로를 완성해달라고 해서 다이오드 4개를 이용해서 정류하겠다 그거야. 그래서 단상 전파 정류는 전파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 정연 전파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랑 같은 거야? 정연파랑 같은 거야. 정연파와 같은 파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를 얘기하시고 이 안에 이제 요런 그림에 브릿지 회로가 들어가게 될 건데 다이오드가 일단 들어갈 텐데 다이오드 그리기 전에 먼저 결선부터 해볼게요. 얘는 1이 갈 거고요. 그죠? 얘는 1이 갈 것이고 얘는 1위로 가게 될 것이다. 1위로 가고 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요리로 가게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어진 거야. 얘는 여기서 이렇게 브릿지가 돼서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이오드의 방향은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구성이 돼 있어야 돼. 왼쪽에서 오른쪽이니까 다이오드의 방향이 이 방향이어야 돼. 무조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 이 방향이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 이 방향이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 바로 요 그림 요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이걸 확인하겠다 그 얘기야. 그래서 여기 연결되어 있고요. 요 놈이 1위로 가고 이어진 게 1위로 간 거야.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과 다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의 정류가 모두 이루어지는 회로를 우리가 정류 브릿지 회로라고 한다는 내용. 그래서 그림 완성하는 거 하나 나와 있고요. 그림 한 번만 그려줘 보면 되는데 이게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나오지 않지 않을까. 한 15년이나 걸리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배점도 6점, 문제당 2점씩 들어간 것 같아요. 두 번째, VAB의 평균 전압을 물어보고 평균값 물어보고 있다 그 얘기야. 그래서 우리 평균값 공식 되면 되는 거야. 지금 이 파는 무슨 파다? 정연파이다. 그래서 정연파의 평균값 공식은 뭐였어? 파이분의 2 VM이었었잖아. 그래서 평균 전압 구해라. 그러면 파이분의 2 VM. VM은 여기 아까 그려준 220N2. 따라서 계산해주면 198.069라고 나오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공식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평균 전압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가 무슨 파인지 아니? 전파니까 정연파였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198.07 볼트 하고 나오게 된 거고요. 이걸 가지고 세 번째 질문은 평균 전류를 구해달래. 평균 전류 IA를 구하려는데 아까 금방 회로가 끝에 뭐밖에 없었어? R만 회로였잖아. 그러니까 IA를 구해라 그러면 IA는 R분의 VA면 되는 거야. VA는 지금 2번에서 구해놨고 R값은 지금 얼마? 25ohm이라고 나왔고 그래서 20분에 198.069 써도 되고요. 아까 결과치였던 07을 적어도 되고요. 07, 0.7 아니고 198.07을 넣어도 되고 069 넣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그랬더니 9.9 암페어가 이렇게 평균값으로 검출되게 되어 있는 이런 단상 전파 정류 브릿지 회로에 대한 문제가 정말 요 정도는 좀 니네가 만점 나오면 안 되지 않지? 그러니까 좀 너도 한번 조금만 물 먹어. 그렇다고 뭐 불합격 시켜줄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는 말고 하고 낸 것 같아요. 6점 정도는 기본적으로 분명히 아마 여러분들 반파로 정류기를 지나니까 다이오드를 지나니까 반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또 반파의
평균값 공식 파이분의 VM 이걸 넣고 풀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예상대로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23년도 제2의 정기기사실기 문제풀이를 완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참고 삼아 보신 분들은 이런 게 다 기본형이구나 라고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얘네들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이거보다 더 많은 응용 문제까지 많이 섭렵을 하셔야 돼. 그리고 오늘도 연락이 왔었는데 관련도 문제 좀 보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하던데 선생님 답변했어요. 우리 교재를 200% 완벽하게 네가 소화했다면 봐라. 그렇지 않다면 제발 쓸데없는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학원 교재나 봐라. 아직은 실력이 아니라면 200% 소화하지 못했다면 관련도 문제집, 물론 관련도 문제집에 다 있는 문제라고 했잖아. 그렇다고 네가 그걸 다 이해하고 풀 수 없다니까. 제발 주제 파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부터 완벽하게 잡아가는 공부 해주셔야 됩니다. 빨리 제1정기학원으로 와서 수강을 하시면서 같이 혼나면서 욕먹으면서 제대로 된 공부해서 합격의 영광을 가져가시길 바라면서 노란돼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하는 새끼 떨어져라. 수고하셨습니다.